미안한데 왼쪽으로 조금만 가줄래? 야, 왼쪽으로 그칠까? 됐어. 일단은 저기 혹시 8번 해야 되니? 8번이 앞에 있는 문제인데 은근히 안 풀렸어. 8번 어땠어? 그렇지, 8번 하는 게 낫지. 8번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은근히 어려웠을 거야. 그리고 이게 사실 8번이 왜 8번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8번 자리에 있을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한 10몇 번 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몇 개 체크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게 17번, 그리고 18번, 그리고 20번.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요거 말고 혹시 더 해야 될 게 있을까? 11번 좀 같이 한번 고민 좀 해볼까요? 6번이요? 어? 그래, 6번 합시다. 오케이. 일단 요 정도 좀 체크하면 되지, 그러면. 저기, 그러면은, 어떻게. 8번 먼저 가면 되죠. 자, 8번은 거 없죠? 8번이요. 8번이 생각보다 근데 넘버링에 비해서 손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 쉽진 않던데? 인수분해 다 치면 이렇게 나오지. 8번 맞니? 인수분해 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보면은 루트 n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만 생각하면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쵸? 그냥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다음 2번은 뭐냐면은 실근이 두 개라고 했는데 n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가 중복이 돼. 그럼 만약에 n에다가 1을 넣는다면 이퀄 투 제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서로 다른 실근에 3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요거 니은은 틀렸어. 야, 요거 이제 금방 들어오지.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디귿이 좀 어려웠을 거야. 디귿. 그러니까 디귿이 좀 가장 난감한데 이거가 실수인 자연수에는 뭡니까? 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먼저 드는 생각이 사실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양립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하나는 더하기고 하나는 빼기니까. 예를 들어서 P2가 0만 아니면은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인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순간 실수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가능성이라고 하면 체크해보면 첫 번째 가능성은 일단은 이거를 먼저 잡는 게 맞지. P2가 0이 되는 게 깔끔하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근데 이제 P2가 0이고 대신에 이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오른쪽에 루트도 0 이상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따져보면은 P2가 0이 돼야 되는데 그럼 P2로 라는 게 P2가 얼마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솔직히 이게 0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P2가 0이라는 게. 그럼 당연히 n에다가 4를 넣어야 돼. 근데 n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이걸 한번 따져보면 n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잠깐만. 일단은 P 제로 먼저 구해볼까? P 제로 먼저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n에다가 4를 넣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20이 나와. 그러니까 P2가 0인 것까지는 좋은데 P0 마이너스 8이 음수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지. 이거 말이 안 돼. 여기 첫 번째 가능성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 나오는데 대신에 마이너스 쪽이 얘랑 상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간단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루트 2야. 근데 하나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뒤쪽에 이게 하나 더 붙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주면 여기가 이제 풀마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뒤에서 이제 상세가 된다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를 수식으로 써보면은 요거랑 요거가 이제 서로 상세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둘 중 하나가 여기랑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둘 중 하나가. 근데 이제 둘 중에서 이제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르니까 절대값 기호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 자, 그러면은 자, 따져보자. P2의 절대값이니까 잠시만요. 그냥 절대값 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절대값을 쳐서 계산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니,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뒷부분이랑 서로 상쇄가 되는 거를 생각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이건 납득이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 붙는, 그러니까 허수 쪽으로 나오는 그게 뒷부분에 얘가 상쇄를 시킨다는 거. 허수 부분을.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부호가 서로 같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쪽은 부호를 유지하고요. 반대쪽은 부호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경우의 수를 두 개로 나눠서 하지 않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이 얘기하는 건가. 근데 둘이 부호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서 풀어주면은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서로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말이 된다. 그래서 답은 요겁니다. 디귿에서. 아, 마지막 이거 설명 좀 괜찮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그냥 얘가 자체적으로 0이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제일 깔끔하지.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얼마나 좋냐. 너무 좋잖아. 근데 둘 다 0이 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버린다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둘 다 0인 거는 좋은데 여기가 안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이제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그 순간에 여기 뒤에서 이제 서로 상쇄를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 음수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상쇄시킨다고, 상쇄. 느낌 알겠어? 그러려면 절대값이 서로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는 거지. 근데 두 개가 부호가 서로 같다는 거는 n제곱이랑 마이너스 n이 이제 서로 다 삭제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은 n이 이렇게 딱 하나로만 나와. 그래서 이게 답이야. 디귿은. n은 한 개 나라고 했는데 n은 이거 한 개밖에 안 나와. 이거 푼 사람 8번. 하나 둘? 생각보다 아니 뭐 느껴. 됐어?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일단은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칠판에 적은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요. 자, 계속 가보자. 경우의 수 문제. 이거 맞은 사람 13번. 뒤에 두 개 수 먼저 정한 다음에 나머지 그렇지. 뒤에 두 개 수를 먼저 정하고 가는 게 좋죠. 지금 보면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혜성이 말이 맞는데 일단은 요렇게 쓸 수가 있어. 이건 괜찮니?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5387은 못 쓰잖아. 맞지? 5387 못 쓰지. 그 다음에 0도 못 쓰지.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게 1, 2, 4, 6, 9야.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중복이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 중복. 요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니까 항상 여기를 체크해야 돼. 여기. 가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중복이 이제 안 됩니다. 요거 조심해라.
중복 안 된다는 거 조심해라. 중복 안 된다. 그 다음에 5387보다 커야 돼. 커야 되고 4K야. 맞지?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인데 해석이 말대로 4의 배수인 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4의 배수 판정법은 뒤에 두 자리를 보는 게 정석이거든. 그래서 뒤에 두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5387보다 커야 되니까 이 조건을 좀 따지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갈 것 같아. 이렇게 쓸 것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쓴 다음에 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쓴 다음에 길게 그리는 거. 눈에 잘 들어오게끔. 그러면 자 따져볼게.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럼 가장 쉬운 거거든. 12는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여기 12 이렇게. 그러면 14 안 되지. 16 되지. 따지는 거야. 16 되지. 19 안 되지. 21 안 되지. 24 되지. 자 따져봐. 24 되지. 26 안 되고 29 안 되고 41 안 되고 42 되죠. 그렇죠? 42 되고 따져봐. 46 되지. 예를 들어서 44 이런 거 안 된다고. 중복 안 되니까. 그러면 60 얼마야? 64인가요? 아니. 그 다음 들어가는 게 64, 69 안 되고 92인가? 따져봐. 92 되지. 96도 되지. 얘를 따지고 가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5387을 잘 봐봐. 무슨 생각이 들어? 5387을 봤을 때 5387 생각해야 돼 지금. 5387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 4의 배수 오르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저 42는 4의 배수가 아니잖아. 실수. 미안해. 실수. 되게 민망해. 46도 아니야. 나 왜 그러지? 그럼 여기 40대는 되는 게 없나요? 40대 되는 게 없나? 잠깐만. 42, 46. 미안해. 요거 맞죠? 그쵸? 쏘리. 여기 좀 다시 쓰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잠시만. 92, 96. 얘기 잘 해줬고요. 근데 이제 요거 다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5387이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기가 이제 5천 얼마니까 맨 앞자리가 6천 얼마 또는 9천 얼마면 당연히 땡큐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뒷자리가 87이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거 두 개 있잖아. 90이나 96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5천대로 시작을 해도 이게 될 수도 있어. 뒤에 두 자리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얘기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지. 오늘 못 쓰는 거. 그러니까 5는 못 쓰는데 어쨌든 그래서 5는 못 쓰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뒤에 두 자리가 87이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여기가 87보다 큰 경우랑 87보다 작은 경우는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뒷부분이 얘기가 좀 다르다고 해요. 자, 일단 조금 더 해볼게. 그러면 자, 좀만 더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얘는요. 자, 따라볼게. 봐봐. 1, 2잖아. 1, 2면은 4, 6, 9죠? 4, 6, 9면은 여기가 6 또는 9가 나오고요. 남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씩 따져요. 4개입니다. 4개예요. 이건 납득이 되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볼게. 자, 만약에 1, 6을 썼어. 자, 1, 6을 썼어. 그럼 2, 4, 9잖아. 그럼 여기 무조건 9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무조건 9가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2 또는 4지. 그래서 2개. 맞니? 여기 2, 4를 썼어. 그럼 여기 6도 되고 9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6도 가능하고 9도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4, 6을 썼어. 그럼 여기 무조건 9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맞니? 4, 6을 썼으면 무조건 9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몇 개? 그러니까 이걸 따져야 된다고. 만약에 9랑 2를 썼어. 그럼 여기 무조건 6 들어가야 되지 않니? 따져봐봐. 9랑 2를 썼으면. 맞지? 여기 무조건 6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남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니까 2개. 만약에 이렇게 썼어. 똑같이 지금 상황이. 얘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뭐 숫자 5를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5를 못 쓰잖아.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답이야. 어때? 그러니까 뒤에 두 자리를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4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야. 4의 배수면서도 동시에 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보자. 자, 15번이요.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래프를 좀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시점에서는 그래프 쓸 수 있어야지. 이걸 또 언제 또 경우를 갖다가 케이스 분류를 3개로 나누면 앉아있냐. 이 정도 시점에서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건데 정수 x가 8개죠. 자, 한번 해보자. 정수 x가 8개가 되는 자연수에는 뭐냐? 라는 건데,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절대가 만족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기준이 된다라고 뭐 한 몇십 번 얘기한 것 같아. 야, 그리고 새로운 것도 물론 좀 어렵긴 한데 새로운 것도 자꾸 받아들이는 노력을 조금 해봐. 그래야 실력이 늘지. 본인이 풀던 방법만 계속 그것만 고집하면은 새로운 뭔가가 없는 거잖아요.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을 해야지. 조금씩 연습해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0을 넣어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래프도 할 줄 아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기울기 2라는 거는 납득이 되니? 이렇게 떨어진다. 설명 여러 번 해줬던 거 기억나?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플러스 2로 나오고 저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로 나오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수평선이 하나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이제 n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자르고 여기는 당연히 1이고, 그래서 여기 갭을 보는 거야. n 빼기 1 맞니? 근데 기울기가 2니까 가로랑 세로의 길이 비율이 2대1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근데 알고 있겠지만 사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지 않나? 맞지?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이걸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공간 안에 정수 x를 8개로 맞춰달라는 뭐 그런 요구사항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범위 안에 정수 x가 8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러면 아까 보니까 또 이렇게 해도 잘 풀던데 나라면 여기서 수직선을 하나 그릴 것 같아. 근데 좀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안전빵으로 갑니다. 안전빵으로.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 2개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근데 요거 2개는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요건 100%지. 얘는 무조건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가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은 잘 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길이가 서로 똑같거든.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1개가 들어가잖아? 그럼 왼쪽에도 무조건 1개가 들어가. 이쪽에 2개가 들어가면 저쪽에도 2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는 개수랑 왼쪽에 들어가는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센터에 2개는 무조건 먹고 가는 거니까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정도면 적당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가도 돼. 봐봐. 1개, 1개. 헷갈리면. 또 1개, 1개. 헷갈릴 수 있잖아. 또 1개, 1개. 몇 개야? 8개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확히 8개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원하는 거지. 문제에서 8개가 되는 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8개잖아. 그래서 저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얘를 체크해 보면은 잠시만요. 요 정도쯤? 얘도 요 정도쯤 해서 요렇게 박스가 들어가면은 정확히 8개가 된다. 그러면은 요거의 좌표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요 좌표가
3이랑 4 사이에 들어가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거랑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왼쪽 요 점도 요 두 점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른발이 여기 안에 떨어지면 왼발도 요 안에 떨어진다고 자동으로. 그래서 굳이 왼발을 따로 계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여기만 맞춰줘도 충분하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등호. 그러니까 얘는 여기 붙여도 되냐? 붙여도 되지. 그러니까 이 등호가 되게 조심하거든요. 등호를 되게 조심해야 돼. 여기 붙여도 되지? 붙이면 되니? 안 되지. 붙이면 4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야. 저게 답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가? 잘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자 넘어가자. 킬러 한번 갈까? 누가 봐도 킬러입니다. 요거 조금 연도가 되긴 했는데 모고 30번 변형한 거다. 정확히 몇 년도 문제인지 좀 헷갈리네. 이게 그래도 한 꽤 됐습니다. 한 6년, 7년, 20년도 이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아무튼 꽤 됐어. 꽤 됐는데 킬러 문제야. 갈게요. 모고 30번 변형한 거야. 난이도가 꽤 높다. 이거 맞은 사람 17번. 하나 둘. 자, 한번 가봅세. 요거는 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될 거야. 문제 많이 먹어. 일단은 보자마자 분모에 저 3이 좀 거슬렸을 테고 아마 이렇게 바꿨겠죠. 분모에 3이 거슬리니까. 이거는 잘 들어야 된다.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만족하는 이제 A가 뭐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니까 저 범위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몰라. 그래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딱 보면은 봐봐. 얘랑 얘 중에서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모른다고 처음에. 그래서 이제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데 경우를 좀 나누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맞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x당초에 이렇게 나오려면 a가 이렇게 돼야 돼. x당초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저 반대 경우도 있겠죠. 상당히 오는 거 잘 봐야 돼 지금. 두 번째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A가 이제 반대 상황이니까 이걸 거꾸로 돌리면 되겠지. 반대니까.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가 이제 둘 중에 누가 큰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맞지? 둘 중에 누가 큰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지금 알파부터 베타니까 사실 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개를 빼는 게 이제 정수거든요.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뺀다는 게 이 길이야. 길이 구간의 길이거든. 그래서 저 길이를 자연수로 이제 맞춰달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x가 4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알파랑 베타의 그 갭 차이가 자연수잖아.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동시에 정수가 되거나 아니면 동시에 정수가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알파가 정수잖아? 그럼 베타도 정수고요. 베타가 정수잖아? 그럼 알파도 정수고. 알파가 정수가 아니야? 그럼 베타도 정수가 아니야? 베타가 정수가 아니면 알파도 정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쪽이 정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른 한쪽도 정수인지 아닌지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거 납득이 됐어? 왜냐면 요 길이가 자연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이그젠플을 보여줄게. 정수 x가 4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알파 베타가 만약에 정수야, 그러면 저 구간의 길이가 몇 칸이 돼야 될까?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정수면 구간의 길이가 몇 칸이 될 것 같니? 아 지금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요 양끝점이 만약에 정수 좌표야, 그러면 이 길이 그치 3칸이 되겠어. 왜냐면 자 그냥 봐봐. 만약에 둘 다 정수잖아. 둘 다 정수면 요 그림을 잘 봐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정수 x가 4개가 들어가. 근데 얘네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 얘네가 정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0.5라고 치자. 예컨대. 그러면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정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0.5야. 아예 졸지마. 알파가 만약에 0.5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베타는 4.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격, 왜냐면 간격이 무조건 자연수라서. 간격이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 없으면은 여기가 뭐 4.6이어도 되지. 근데 요 갭이 자연수잖아. 그래서 경우가 지금 2개가 있다. 이거 문제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둘 다 자연수인 경우에는 여기 갭이 이제 3칸이 되는 거고요. 둘 다 자연수, 아니 정수로 갈게.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 갭이 4칸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경우를 또 2개로 나누는 거야. 둘 다 자연수일, 미안해. 둘 다 정수일 때,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이거 납득이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은 둘 다 정수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이 달라서 그래요. 이 그림이 지금 다르잖아요. 상당히 어렵다. 이거 지금 초집중해야 된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정수라고 칠게요. 그러면 사실 얘가 정수인 거거든.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요놈이 정수잖아. 그럼 몇 개 안 남아. 얘가 정수면 어차피 A가 이거라서 기껏 해봤자 0이 아니에요. 0은 안 되고. 0은 안 되죠? 저 0일 수는 없잖아. 그럼 기껏 해봤자 3, 6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정수가 되는 게 3이랑 6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거야. 3, 6을 따지는 거야. 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3을 넣잖아? 너무 오래 걸려? 그럼 얘가 여기 갭이 5로 나와. 아니 여기다 숫자 넣어봐요 그냥. A에다 3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6이잖아. 6이면은 이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6이면은 이렇게 나와. 여기는 8이 되고요. 여기다가 6을 넣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돼. 4, 5, 6, 7, 8. 잠깐만. 4, 5, 6, 7, 8. 5개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도 따져야 되고 똑같은 걸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솔직히 한 10분 가까이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럼 뭐가 30분입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17번으로 나올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19번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19번 자리에 이게 들어가는 건 훨씬 더 구성이 괜찮지.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나라는 아마 19번을 넣었을 거야. 19번에 서술형으로 넣었을 거야. 나라는. 어쨌든 요거는 필러 문제 맞습니다. 모고 30번. 근데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정수가 아니면은 잠깐만. 너무 기니까 좀 빨리빨리 생략하면서 갈게요. 두 개를 빼잖아. 이거 지금 풀이과정 잘 정리해봐.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봐. 이 정도는 풀어야 1등급 나오지. 빼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풀면은 A가 2랑 6이 나와. 근데 방금 이제 6일 때는 안 됐었잖아. 그치? 6일 때는 안 되니까 2일 때 하나만 따지는 거야. 6일 때는 방금 안 됐으니까. 그래서 A 자리에 2를 넣잖아? 그냥 반만 좀 쓸게. 2를 넣으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실제로 넣어본다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얘가 첫 번째 답이에요. 근데 여기가 4라는 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요 그림이 지금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둘 다 정수가 아니면 여기 길이를 4칸으로 맞춰. 그럼 여기서도 또 똑같이 가는 거지. 얘도 보면 자 여기가 이제 둘 다 정수일 때 근데 여기는 좀 더 어려운 게 아까는 둘 다 정수라고 해봤자 어차피 A의 범위가 제한이 돼 있잖아. 그래서 후보가 3육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둘 다 정수인 건데 이게 범위가 지금 무한대야. 범위가 무한대라서 얘처럼 단순하게 몇 개만 대입을 하는 기법을 쓸 수가 없어. 얘는 어차피 3육밖에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 범위가 이제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기처럼 저렇게 단순하지 않다. 쟤처럼.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둘 다 정수일 때는 이 갭을 3칸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걸 이용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걸 뺄게요. 그러니까 필기를 좀 단계적으로 잘 해봐. 어려워. 이렇게 나오면 돼. 빼주는. 그러면 미안해. 는 3이죠. 미안.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은 풀어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왔어. 마이너스 1도 나오고 9도 나오고 얘를 풀면은. 그래서 당연히 조금 불안한 면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실제로 한번 넣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일종의 후보입니다. 오케이? 얘가 이제 후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실제로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 이거 안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안 되거든. 9를 넣으면 돼요. 이게 답이야. 두 번째 답이야. 두 번째 답이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지. 둘 다 정수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니면은 구간의 길이를 4칸으로 맞춰야 되니까. 아우. 솔직히 이거를 시간 내에 푸는 건 거의 힘들지 않나? 왜 여기가 이제 4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지. 여기가 이제 4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잠깐만. 여기에서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둘 다 정수라고 했잖아. 다시 봐봐. 어려워. 둘 다 정수라고 했는데 얘가 정수가 안 돼.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맞는 A를 구했더니 이렇게 두 개로 나왔거든. 근데 구간의 길이는 정확히 3칸이 되는 게 맞는데 정작 A를 넣으니까 정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얘가 실패하는 거야. 정수가 아닌 거죠. 얘는 여기 딱 정수죠. 정수라서 얘는 성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답이 안 나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근각의 수의 관계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문제를 자세히 읽어보면 실수 A를 하나하나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A를 다 더하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얘가 최소한 실과를 가는 건 맞아. 판별식을 잠깐만 판별식 따져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 실은 마이너스 1 판별식 맞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 맞지? 판별식이 양수라서 얘가 실근을 갖는 건 맞거든. 근데 이제 실근을 다 더하는 게 목적이니까
굳이 이제 인수분해 이런 거 못해도 두분의 합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에 인수분해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자, 여기가 이제 8이 나오고, 여기가, 가만있어 봐. 9가 나오고, 아까 이제 2가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다 더하면 답니다. 어떤 거 같아? 전반적인 내용이 좀 이해가 돼? 자, 마지막에 설명 조금 더 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그냥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야. 얘가 둘 중에 어디가 큰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경우를 나눈 거야,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A의 범위에 따라서 1번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수 조건이 지금 되게 중요하거든요. 구간의 길이도 정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정수에서만 따지잖아. 정수 x가 몇 개냐 이거를 따지니까 이 구간의 길이를 정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맞춰서 놓으면은 여기가 이제 양극점이 둘 다 정수인 경우랑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얘처럼 둘 다 정수인 경우에는 구간의 길이가 3칸이면 되는 거고, 둘 다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구간의 길이가 4칸이 돼야 되고. 근데 이제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물론 이제 둘 다 정수일 때는 구간의 길이가 3칸이니까 이것처럼 여기를 빼가지고 솔직히 3으로 맞추고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차피 A의 범위가 0부터 8이니까 솔직히 이게 정수가 되는 A가 2개밖에 더 있냐?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3이랑 6이 후보 역할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는 얘기가 달라지는 게, 그러면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면 땡큐잖아. 근데 여기를 따지는 게 훨씬 쉽지. A가 3의 배수면 되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범위가 지금 무한대라고. 범위가 다르잖아. 이쪽은 범위가 딱 제한된 범위지. 0부터 8이니까 0부터 8 중에서 요거 정수로 만드는 거 기껏해봤자 2개. 근데 여기는 범위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는데, 이게 정수가 되는 A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이처럼 이렇게 후보를 정할 수가 없잖아. 딱 몇 개 정도만 나오면 후보를 정하겠지만 얘처럼 후보를 정할 수가 없다고.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후보를 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가는 거. 둘 다 정수일 때는 이 갭을 3칸으로 맞춘다. 빼서 3칸이 됐어? 근데 이거를 맞춰준 A가 2개가 나왔어? 불안하니까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 이렇게 나왔어? 구간의 길이가 3인 거는 맞는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요 갭이 3인 거 맞지? 맞지? 요 갭이 3이지만 정작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 빼주면 3 나와. 그거는 맞는데 민준아, 얘가 정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깨졌다고 민준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쪽을 테스트하니까 이거 맞는 거고. 그럼 만약에 둘 다 정수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초록색 모양인 거지. 이거 되냐? 다시 풀려면 풀 수 있겠니? 잠깐 콘데 요 정도 풀면은 반에서 한 1, 2 안에는 들어갑니다. 잠깐 콘데 반에서 한 넘버 2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거 3시간 안에 풀면. 근데 저 마지막에 A가 4 얼마 루트 뭐 4 풀면 루트 얼마나 나오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인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아니 들어가. 실제로 해보자. 실제로 해보자. 이거지. 맞니? 좀 맞아요? 4, 46 맞지? 루트 30이지. 28이지. 그치? 잘못했네요. 5점 얼마죠? 그럼 대충 한 5.xx라고 하면은 빼주면 음수고 더해주면은 9보다 크니까 들어가지. 근데 이거 지환이가 잘하는 거야. 아니 왜냐면 지환이 말이 맞는 게, 내가 여기 잘한 거야. 근데 지환이 말이 맞는 게 이거 따지는 게 맞아. 이건 제 말이 맞아. 이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범위 벗어나잖아. 그럼 이거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생략을 했어. 여기 들어가. 확인했지 지금. 요거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2분의 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지환이는 얘기하는 거야. 이거 따지는 게 맞아. 만약에 이거 구했는데 여기 범위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답이 안 되거든요. 이건 따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놓친 거야. 잠시만, 이제 그거 말고 혹시 헷갈리는 거 더 있어?
방금 그거 말고. 있으면 지금 얘기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자. 아니 저거 뭐? 아니 저기 그 저기? 왼쪽에 맨 왼쪽 이거? 아니 그 베타 아? 땡이 알파가 왜 오라고 5? 아 3을 넣으면은 여기다 3을 넣으면은 이게 실제로 5로 나온다. 근데 3을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후보가 요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 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3이라는 문밖에 더 있겠냐는 거지. 3은 안 돼. 응? 3은 안 돼. 그러니까 3은 안 되지. 왜냐면 요 갭이 5가 나오니까. 왜냐면 둘 다 여기 다시 봐봐. 둘 다 정수인 경우에는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 갭은 3칸이 맞아요. 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갭이 5칸이면 너무 길지 않냐? 5칸 안에 정수가 4개밖에 안 나.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0.5부터 5.5라고 잡아도 5개나 들어간다. 됐지? 넘어갈까? 넘어갑시다. 민준아 정신 차려. 자 18번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18번 18번이요. 야 평촌거 좀 많이 어려웠어? 이따가 점수 통계도 한번 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떤 학교가 쉽다 어렵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학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상행하는 그 분위기가 좀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 딸기 포도 한번 가볼까? 읽어. 18번 이거 어렵습니다. 아 맞은 사람. 한 명. 풀긴 했는데. 아 뭔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저기 호은이 말고 아무튼 시도라도 한번 해봤다. 괜찮았어? 인적 확인 나왔는데 근접 확인 나왔어? 혹시 12의 배수로 나왔니? 아니? 저기 일단 문제 좀 쓸게. 야 딸기가 8개잖아. 이렇게 쓸게. 포도는? 와 진짜 인간미가 없다. 뭐 분명히 여자쌤들 여자 딸기를 실제로 그릴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그리고 막 그리지 않을까? 여자쌤들. 와 진짜 인간미 없다. 그냥 무조건 1, 2, 3 뭐야? 무조건 오렌지랑 메론 1, 2, 3, 4. 그 다음에 상자는 4개죠. 근데 이제 조건을 자세히 보면은 상자가 지금 서로 구별이 가능해. A, B, C, D잖아. 근데 이제 아마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딸기가 문제지. 딸기. 그러니까 딸기를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딸기 봐봐. 딸기. 1개, 3개가 무조건 있어야 된대. 무슨 얘기냐면 한 개랑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딸기가 1개인 상자랑 딸기가 3개인 상자가 1개씩만 나와야 되거든. 그럼 무조건 1개, 3개, 2개, 2개야.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1, 3, 1, 3이 안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봐봐. 좀만 크게 써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상자 하나당 사탕이 3개씩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를 자세히 읽어봐. 그러면 딸기가 3개짜리랑 1개짜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딸기 3개. 딸기야. 이건 납득이 되니?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왜 안 되지? 딸기가 3개 들어간 상자는 딱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딸기 4개를 쓰면은 딸기가 이제 4개가 남은 거잖아. 근데 그 4개를 분배를 하는데 3 플러스 1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무조건 100%입니다. 어때? 이건 좀 납득이 돼? 빨리 나가서 저기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딸기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고. 그러면 얘는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유 정신 차려 됐다고 나 혼자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일단은 딸기는 12개. 야 그럼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아예 답을 구한 건 아니지만 솔직히 당연히 12의 배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사실. 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냐면 딸기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뭐 포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막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12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답은 일단 무조건 3번. 그건 96이 나왔는데 뭔가 제일 가까운 게 88이었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그럼 이제 딸기는 끝났다고 치자. 자 이거 끝났어. 그럼 이제 포도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포도를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포도가 두 개를 하나에 몰아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한 개 한 개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나에 몰아준다라는 게 이렇게 밖에 없지. 두 개를 한 번에 몰아주는 게 아니? 아니면은 1 플러스 1으로 가려면 1 플러스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세부 경우를 보면 다시 4개가 되는 거야. 포도를 몰아주는 경우랑 1 플러스 1으로 분배하는 경우. 이건 어때? 포도를 여기다가 넣을 수는 없잖아. 여기 상자 지금 가득 찼잖아. 납득이 되니? 그럼 이제 다시 봐봐. 자, 포도를 만약에 내가 자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몰아줬어. 그러면 B는 이미 꽉 찼지. A도 꽉 찼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오렌지랑 메론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그러니까 3번이랑 4번이 3, 4도 되고 4, 3도 되잖아. 그럼 솔직히 이건 두 개밖에 없다. 오렌지랑 메론을 넣는 거. 어때요? 이해가 되는 거야? 오렌지, 메론, 메론, 오렌지. 맞지? 근데 만약에 포도가 이렇게 들어갔어. 자, 다시 따져봐. 여기 가득 찼지? 그죠? 가득 찼죠? 가득 찼지? 맞지? 가득 찼지? 여기는 두 개 찼으니까 오렌지, 메론, 메론, 오렌지. 맞아? 그러니까 3번, 4번, 4번, 3번 돼? 두 개지. 또 따져볼게. 두 개, 가만있어 보자. 두 개, 세 개지. 맞니?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더 이상 못 넣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메론, 메론, 오렌지. 그래 안 그래? 아니 여기는 꽉 찼잖아. 꽉 차고 꽉 찼으니까 3번, 4번, 4번, 3번.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도 두 개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언뜻 보면. 왜냐면 걔는 두 개씩만 나왔잖아. 아마 지환이가 여기를 두 개로 계산해서 96개 나온. 저기 다 곱한 거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2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두 개로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8 해서 8이랑 4팩 해가지고. 그러니까 8에다가 2 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저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두 개로 잡으면은 이게 토탈 8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8 곱하기 12 하면 96이 떨어진다고. 근데 그게 답이 없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기가 달라진다. 봐봐. 여긴 얘기가 달라져. 잘 봐봐. 야 여기 가득 찼지? 얘기가 달라진다고. 여기 가득 찼지? 여기는 지금 딱 한 개만 들어갔잖아? 딸기 하나만 들어갔지? 그럼 오렌지랑 메론이 무조건 둘 다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까는 뭐 예를 들어 뭐 어디서 오렌지, 메론, 메론, 오렌지 뭔가 이런 게 됐는데 지금은 오렌지랑 메론을 둘 다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 상황상.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이거 어렵다. 한 개 나와. 요게 되게 헷갈릴 거야. 요거. 납득이 돼. 그러니까 다시
가득 찼어. 그럼 오렌지랑 메론은 둘 다 B로 가야지. 이게 이해가 되냐는 거야, 내 말은. 오렌지랑 메론은 둘 다 B로 가야 돼.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토탈 경우의 수는 이게 답이야. 어때? 근데 답이 시계에 대해서 하나. 아니 근데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된다고. 4패 높이는 4패? 이거를 배우라고 거야. 3 하나 둘 둘. 가포순. 3 하나 둘 둘. 3 하나 둘 둘. 3 하나 둘 둘을 배우라는 경우의 수가 12개다. 넘어갑시다. 오늘 그 박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사탕의 조합을 무슨 말이지? 그 박스 안에서 그 사탕의 조합을 먼저 안 당하면 그냥 이름만 붙이는 거거든.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박스 안에서 딱 뭐라고? 그러니까 어. 그냥 같은 상자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나중에 붙이는. 아, 같은 상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완전히 또 같은 거는 그게 근데 그러면은 상자 두 개 안쪽에 들어가는 사탕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상자 4개가 구성이 만약에 서로 다 달라. 그럼 마지막에 곱하기 4팩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상자 4개 중에서 혹시라도 2개가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불가능한 그런 거. 거는 그냥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 생각을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자 이름을 나중에 붙인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상자 4개가 서로 다 달라. 그럼 마지막에 24를 곱하면 끝이야. 근데 혹시라도 상자 4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2개가 똑같고 다르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걸까지도 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한 경우나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상자 4개가 서로 다 다르잖아? 그러면 곱하기 24를 해야 되는데 84는 24의 배수가 안 돼.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상자 4개 중에서 중복되는 상자가 나오는 경우도 따로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자 4개가 서로 다 다르면 그냥 곱하기 4팩 하면 끝이죠. 근데 상자 4개 중에 겹치는 게 있을 위험 부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은 답이 얼마니 이게 지금 84잖아. 근데 84는 24의 배수가 아니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상자 4개 중에 겹치는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있겠네. 겹치는 상자가 없으면 24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호나 여기 보면 되겠다. 봐봐. 호나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왜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조심해야 되지. 여기 봐봐. 만약에 1111이야. 그리고 여기에서 2번 하나 들어가고 2번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자 C랑 상자 D는 똑같은데? 구성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상자끼리 서로 다 다른데, 이 마지막 경우는 얘랑 얘가 구성이 똑같잖아. 그러면 곱하기 4팩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따로 세줘야지. 근데 어떻게든 답만 나오면 돼. 자, 넘어갑시다. 저기 그리고 20번. 아, 이것도 오래 걸리면. 야, 20번이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20번. 아, 이거 중간에 쓰러지는 거 아니겠지? 혹시 20번 푼 훌륭한 학생이 있을까요? 오, 해서 20번. 누가 봐도 킬러 문제. 20번 한번 가볼까? 이것도 아마 보고 30번인가 그럴 겁니다. 이거 우리 그 8만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인가? 끝에서 두 번째, 혼이 혹시 기억나? 그 8만 보고 있었던 건데. 20번이요.
이런 게 나중에 발전하면 미적분에서 풀이 오는 미적분과 얘의 차이점은 미적분은 함수의 차수가 높아. 한 3차, 4차 정도 되는 거고 이거는 2차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만 다른 거지 이게 발전하면 나중에 미적분이 근데 대신에 차이점은 얘는 이제 함수가 2차잖아. 차수가 낮다 보니까 함수를 갖다가 두 개를 쓰는 거야. F랑 G 이런 식으로. 근데 미적분의 차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달라져.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너네가 나중에 2학년에 가서도 2학년 2학기에 가서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아무튼 한번 가보자. 완벽한 그래프 싸움이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 얘는 좀 힘들겠다. 근데 8시 20분인데 어떻게 이거 풀고 좀 쉬어야 되나? 어떡하죠?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냥 마저 끝내고 쉴까?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시간으로 봤을 땐 사실 지금 쉬기는 해야 돼. 사실. 근데 중간에 끊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거 마저 끝내고 쉴까요? 버틸 수 있어? 우리 수업이 너무 애들이 반응들이 없어가지고. 이거만 풀고 쉴까요 그러면? 그래 이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실판에 다 썼는데. 윤지 버틸 수 있냐고? 아우 반응들이 없어. 야 한 장 풀고 쉴까? 그러면? 아니야? 밑에 2개 더 풀고 쉬는 게 나아? 일단 요거 풀겠습니다. 곱셈. 자, 당연히 유자품을 써야겠죠? 자, 해석이도 풀이 과정을 비교해봐. 풀이 과정 다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거는 너네 납득을 하니? 이거 1번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면은 저기 꼭지점에 잡히고 원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은 당연한 건데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너네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1번은 당연한 거고 이거 혹시 여기다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저 의미를 부여해봐. 저게 무슨 말이에요? 3콤마요. 끝? fx 플러스 gx가 1차식이에요. 무조건 직선이야. 잘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야 X단수에 만약에 얘가 2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이런 범위가 나올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야 얘가 이렇게 생겼어. 만약에 F 더하기 G가. 근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범위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지. F 더하기 G가 만약에 2차 함수야. 그러면은 X축이 뭐 1로 가던 뭐 저렇게 루트로 가던 최소한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F 더하기 G가 이렇게 생겼어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범위가 나올 수는 없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직선밖에 없어. 근데 3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런 거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히 3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F 더하기 G는 직선인데 3,0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이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지만 이게 말이 되잖아. 그러면은 기울기 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B 정도 쓰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치? 다만 여기에 조건이 좀 들어가. B는 양수. 그쵸? B는 양. 왜냐면은 3보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정신 차리시고 그러면 GX는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잠깐만. 미안.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 생각해보자.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건 뭐예요? 저거를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볼까? 저 세 번째 보기는 뭘까요, 민준아? 저는 뭘까요?
혹시 해석 가능해? 그 세 번째 거. 뭐 같아? 틀려도 괜찮아. 지원아, 저 뭐야? 축이 x는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최소값이지. 근데 이번에 어, 굳이 1차 함수 해야 돼요. 굳이 1차가 돼야 돼. 그 1차가 아닌데 이 범위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1차 말고 여기도 있구나. 그치 맞지? 아, 됐어? 네. 오케이. 그럼 지환이 말대로 요거는 대칭축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꼭지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게 그 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F에서 G를 뺀 게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F-G를 하나의 뭐 함수로 생각을 하면 이게 일종의 미니멈 역할을 하는 거잖아, 최소값. 그러면 야, 2차 함수에서 이게 최소값을 가져, 이게 최소값을 가져. 당연히 얘가 최소값을 갖지. 근데 그 최소값의 x좌표가 얼마다? 2다. 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거지. 납득이 돼?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볼까? F에서 G를 빼는 건데 요거는 이건 이제 여기서 G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대칭축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여기 대칭축은 이렇게 되겠지. 이건 납득이 되니? 수아나, 정신 차려.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이게 그냥 멍하니 들으면은 습득하기가 되게 힘들 텐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모고 30번인데? 멍한 표정으로 이게 안 될 텐데 문제 어려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애들이 다 지쳐가지고 벌써 8이 됐죠? 8이. 근데 B가 양수잖아. A랑 B랑 부호가 같으니까 당연히 A도 양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맞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fx는 이거고요. gx는 원래 이거거든? 이건데 방금 A가 8A라고, B가 8A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GX 자리. 그래서 GX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이제 해주시면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 되게 어려운데 마이너스 16A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8A 정도 붙여주면 돼. 그럼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단계. 얘들아 요거 4번은 이제 내가 풀어서 쓴 건데 이거 너네 해석 가능해? 그러니까 저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니? 마지막에 그 박스 밑에 봐봐. x에 대한 방정식 어쩌고저쩌고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잖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얘들아 그 x에 대한 방정식이 실근이 없대. 박스 바로 아랫줄에 나와 있잖아. 박스 바로 아랫줄에 보면은 fx-k 나온 거 있잖아. 그게 실근이 없대요. 실근이 없다는 얘기는 fx가 k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동시에 gx도 k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만들어주는 정수 x가 7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f는 a가 양수니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고 g는 a가 양수잖아. g는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야. 무슨 말인지 납득이 돼? 그러면 지금 f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점 좌표가 0,0이 되는 거고 g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요 모양인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g가. 그래서 g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상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렇게 생겼고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G가. 또 어렵네 진짜. 이렇게 나오죠.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거야. 교점. 그러니까 y는 k라고 했을 때 수평선이 이렇게 딱 들어가거든. 근데 이 수평선이 얘랑도 만나면 안 되고 얘랑도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래야지만 는 k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평선이 대략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은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거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평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럼 수평선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놈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K의 범위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아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족시켜주는 정수 K가 7개가 됐으면 좋겠다. 저런 K가 7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K가. 그럼 이런 K가 7개라는 거는 이런 K가 요건 지금 고정된 거잖아? 그러니까 요런 K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그럼 얘가 대충 한 마이너스 7점 얼마? 이 정도면 딱 좋겠네. 느낌 왔어?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얘가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7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이렇게 딱 7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등호 조심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 7이면 안 되지. 등호 조심해야 돼. 등호. 얘 마이너스 8이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8이면 되지. 등호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8로 나눠주니까 딱 이렇게 나와. A의 범위. 됐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에 원하는 게 이제 뭐냐면 F23이랑 G23 더하는 거잖아. 근데 나라면은 여기에다가 할 것 같은데? 마지막 마무리를. 여기가 이제 F 더하기 G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 할 것 같아. 20B인가요? 맞죠? 근데 이제 보면은 B는 아까 8A였으니까 160A가 되고요. 근데 A의 범위가 지금 이거거든. A의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 맥시멈 들어가면 딱 160에 걸치겠지. 혹시라도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질문을 하시고. 혹시 좀 헷갈리는 부분 있어? 괜찮니? 아, 두 문제 그냥 건너뛸까? 두 문제 어떻게 할까요? 11번이랑 6번? 6번은 진짜 건너뛰고 6번 그냥 6번 그냥 거듭 하면 돼요. 11번 한 개만 조금 생각해볼까? 그러면? 이거 한 개만 하고 끝낼게요. 11번 한 개만 해봅시다. 이거 한 개만 하고 우리 이거 힘들지 그치? 이거 한 개만 빨리 하고요. 좀 쉬자고. 좀 쉽게 해요. 한 개만 하고 쉽게. 잠깐만. 이거 필기 다 했냐? 너무 빨리 죽은 것 같은데? 오씨. 했겠지 설마? 요거 한 개만 하고 끝을 냅시다. 자. 누군가는 큰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포기했지 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서 K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나는 좀 빼주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빼준다면 그다음 어떡하지?
K 마이너로 나누고 그냥 B제곱으로 그렇게 그럴까? 근데 K-1로 나누면 그러니까 나눠도 되는데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나눠도 되는데 만약 이러면 그냥 B에 대한 걸로 그냥 바로 하는 거. 그게 낫나? 호은이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걸 B제곱 한성분만 구해도 돼요. 잠시만요. 나라면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걸로 묶을 것 같아. 이러면 어때?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제곱 치면 될 것 같은데. B제곱. 여기 상수는 그냥 제곱이 돼요. 요금하고 쉬자. 쌤, 네? 그 B제곱 그 줄 있잖아요. 거기서 1, 2, 2 아니고 1, 2, 1, 2 아니에요. 미안해. 미안. 어디? 왜 이래? 정신 차리자. 잠깐만요. 맞나? 맞지? 그러면 지금 이거랑 똑같다는 얘긴데. 그럼 됐네. 된 거 같은데. 1,1만 서로 같아도 되니까. 야, 이거 풀면 되겠다. 그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저기 그 시험지 위에다가 이름이랑 점수를 다 쓰시고요. 확인 한번 해보고 바로 돌려줄게요. 근데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리고 모의고사 교재 혹시 다 갖고 왔니? 모의고사 교재? 안 갖고 왔으면 얘기하시고. 이름이랑 점수를 써서 일단은 기록을 좀 해놓을게. 그치. 다 못 풀었지, 그치? 늦게 와서 다 못 풀었지, 그치? 해석이는 채점 해봤어. 지금 약간 안 좋았어. 알았어, 일단 줘. 오케이. 금방 돌려줄게. 유준아, 금방 돌려줄 거야. 금방 돌려준다. 점수 썼어? 빨리 써. 왜 안 썼어? 빨리 써. 점수 좀 써줘.